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재해뉴스 275번째는요. 하북성 연교 지역의 출근길에요. 이거 뭐 대형 폭발로 4층 건물이 붕괴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3월 13일 오전 7시 55분경 서북성 랑방시의 직할시인 심화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심화시에 또 연교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는데, 이 연교 많이 들어보셨죠? 연저, 예. 한 4층 건물에서, 상가 건물에서 갑자기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서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이곳을 지나다가 피해를 입었고요. 상가 주변에 있던 다른 상가 건물과 아파트 주택 및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아주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중국 관영 TV인 CCTV는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쳤다고 보도를 했지만 13일 23시경 발표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찍힌 화면만 보더라도 엄청난 폭발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사고 현장의 생생한 배경음과 처참했던 사고 현장의 모습을 좀 더 보시죠. 这里刚才炸了，我的天呀，什么情况呢？吓死我了！수북성 랑방시의 직할시인 사마시 연교진의 상가 건물 폭발 사고 현장 영상을 보시면요, 마치 이거 전쟁이 난 듯한 처참한 모습인데요. 중국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가스 유출 사고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만 폭발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상가 한 곳의 가스 폭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의견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폭탄을 항의 차원에서 터뜨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 폭발 사고는 사실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서류, 이거 보이시죠? 이 서류 내용을 보면요, 사고가 난 지역의 13명의 주민들이
지하철 연장 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몇 개월째 입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2024년 올해 1월 28일 날인하고 손도장을 찍은 일종의 탄원서인데요.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아파트와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서 지하철 22호선의 연장 공사와 통풍구 설치 공사를 하면서 대량의 중장비가 동원된 공사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소음은 물론이고 교통 혼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쓰레기에 또 이 공사로 인해 이미 2023년 12월 7일과 24년 1월 28일 두 번이나 전기선로 고장을 일으켜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2024년 초에 지하의 전력 진동과 소음, 먼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창문도 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아파트가 1996년에 건설되어서 방진 그런 설계가 안 된 오래된 그 4층짜리 아파트 벽이 갈라지는 등 주택 붕괴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각종 피해로 입원 환자까지 발생했고요. 어린이나 노인들이 특히 그런데 먼지와 엄청난 소음, 진동으로 벽이 갈라져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6.0 지진이 왔었을 때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연장 노선을 원래대로 우회시키거나 새로 이걸 수정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아파트 한 10m 정도 거리에 지하에 그 새로 된 노선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걸 원래대로 하거나 아파트를 아예 정부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주든지 어쨌든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이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마시의 응급구조관리국 지훈투라는 국장은 발표에서 연교진의 지하 가스관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매설 깊이도 깊기 때문에 아직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가스가 유출되었는지 여러 곳에서 유출되었는지 아직은 조사가 필요하고 상가 업주들이 가스관을 또 잘못 조작했거나 자기들이 또 원래가 임의대로 변경하였다가 사고가 났는지 등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뺌이죠. 아직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번 하북성 연교진의 대형 폭발은 분명한 인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하철 연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이미 매설되어 있던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풍 배기관 등등 지하에 복잡하게 매설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항의처럼 진도 6 규모의 진동까지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탄원서까지 현지 정부의 주민들이 서명 날인하에 제출할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한편 이 관영 중국 중앙 TV 즉 CCTV 기자 3명이 현장 취재를 하다가 현지 공안 10여 명에게 취재를 제지당하면서 폭행을 당하거나 흠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례적으로 중국 기자협회라고 볼 수 있는 중화전국 신문공작자협회 여기에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또 웃깁니다. 기자의 정당한 취재를 보장해야 하고 이것은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에 현지 정부는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CCTV가 연교진 정부나 사마시 정부보다 더 파워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웃기는 건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자의 취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일종의 중국 기자협회의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지 정부는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늘 하던 대로 보도 통제를 한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대형 사고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CCTV는 취재를 방해했다면서 그렇게 또 비난을 했고요. 정작 그러나 CCTV 보도에서는 2명 사망에 22명 부상으로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추가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요. 아마 추가 내용이 또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편집팀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후원이 됩니다. 광고에 그 가점이 되거든요. 예,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